세컨쯤 하게 되면 나 호주에 좀 남고 싶고 이제 내가 호주를 알게 됐어. 영주권을 받기 쉬운 직종이 어떤 공부를 하면 어떤 유리함이 있을지에 대해서 본 게 있어서 이걸 해야 되겠어. 그러니 난 학생 비자 할 거야. 다행히 워킹하면서 돈도 좀 모아놓은 게 있긴 있고 부모님 도와주시면 불가능하진 않겠어. 이게 2024년 7월 1일 이전의 워킹 홀리데이들의 대부분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2024년 5월부터 이제 막 발표가 되어서 적용되기 시작한 게 학생 비자가 Genuine Student Test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비자가 나오기 어려워지고 있는 내용들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 단계에서 이 좀 있다가 학생 비자 갔다가 공부하고 뭐 어떻게 졸업생 비자 받고 뭐 이러던 게 지금 길이 다 막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호주 와서 워킹으로 만약에 왔다면 시간을 까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진 게 2024년 하반기에 워킹 홀리데이를 이미 와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오게 될 분들에게 펼쳐질 일들이라는 거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생각해서 내일 간다 이런 경우 없습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하는데 서너 달 지금 지나갈 텐데 그 서너 달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지금 이미 있느냐? 이게 취업 비자의 문턱을 통과할 만한 그런 기술이 맞느냐? 그 다음 가장 좋은 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워킹 홀리데이 연장을 위한 specified work로 인정이 될 만한 기술이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specified work를 regional area에서 하게 됐을 때 second, third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이 construction work는 specified work입니다. 그럼 건설 현장에서의 일,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주변에서 목격할 수 있는 것들은 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타일 기술자들이 한국에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학원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기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호주에서 타일 하다가 한국 가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 통해서도 호주에서의 하게 될 타일의 어떤 속성을 보고 올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있는 이 퀸즐랜드에서 골드 코스트나 선샤인 코스트는 리지널 에어리어입니다. 그러면 타일 기술을 가진 분들이 워홀로 호주에 온 다음에 골드 코스트의 자리를 잡고 오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한다면 3개월 일한 걸로 세컨이 따지죠. 골드코스트에서. 그럼 남들은 와서 뭐 여기저기 한국인들만 많아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나는 오자마자 석 달, 넉 달 뒤에 세컨의 자격을 이미 갖춘 상황에서 2년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서너 달만 쓴 거예요. 그러면서 더 좋은 회사, 내 기술을 알아주는 회사들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3년 동안 비자 컨디션을 준수하면서 회사를 옮겨 다니면서 타일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서 3년이라고 하는 타일 기술을 풀타임으로 쌓았다면 이 3년의 기술은 호주에서 학위로도 교체가 가능한 충분한 경력이 됩니다. 그리고 현행 TSS 비자를 위한 기본 요건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가 됩니다. 3년의 경력이라면. 그러면 워킹으로 오자마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3년 풀로 타일 일을 하신 분들은 이 예에 불과합니다. Specified Work에 해당되는 가장 편안한 예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이분들은 워킹 마지막 시점에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서 TSS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영어 점수라든지 다른 요건들은 맞춰야 되겠지만 그러면 20대에 와서 3년 동안 그리고 타일 일이 적게 버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꽤 많이 버는데 아무리 초보여도 하루 일당 기준으로 7, 8시간 일하신 분들이 200불에서 250불은 그냥 버시고요. 고급 기술자는 500불, 600불 법니다. 하루에. 이거 뭐 괜찮죠, 그죠? 호주 기준으로 봐도 그 정도면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4,500불을 주에 5일만 일을 해도 주에 2,500불 뭐 이렇지 않습니까? 52주면 10만 불 넘어가고 그거 가지고 여기서 못 산다라고 하면 본인의 소비 생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정도니까 물론 이제 200불, 250불 하신 분들은 1년 했을 때 뭐 한 6만 불 뭐 이렇게 되면 좀 빠듯할 수는 있겠지만 예에 불과한 거니까 3년 지나서 벌 거 벌면서 고용주의 스폰서 하에 현행법 기준입니다. TSS 임시비자를 갈 수 있게 되면 임시비자 가게 되면 스폰서 받고 그 다음에 일을 열심히 해서 영주권까지도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탄탄대로가 어쩌면 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본인이 몸 관리 열심히 해서 다치지 않고 일하는데 무리 없고 그 다음 호주가 요구하는 영어 점수를 받아낸다면
사실 한 길게 봐도 6, 7년 안에 영주권을 손에 쥘 수 있는 길이 제가 볼 때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이 정도는 될 거다라고는 생각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워킹 오기 전에 내가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고 세컨, 서드 연장이 될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스폰서를 잘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먼저 타겟티드 된 상황에서 연구한다면 소위 말한 그런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부합할 수 있지 않을까.